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주차장이나 비닐하우스 붕괴와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전국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곳곳에 빙판길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 등 내륙에는 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은 또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면 모든 파괴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확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명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소속사에 있어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와 강원 지역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눈 폭탄에 여러 사고가 이어지면서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노아린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마당 앞을 덮쳤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에는 붉은색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경에 있던 집이라 자기네 집이니까 자기 혼자 눈 치우다 나무에 쓰러져서.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밤새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출입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주차장 입구가 무너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고. 하나뿐인 출구가 막히면서 차량들이 지붕에 깔리거나 주차장에 갇힌 건데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과천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잠을 자던 주민들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소리에 깨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언제 또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릴까 불안합니다. 못 들어가요. 더 무너질까 싶어서. 서울 마포구에서는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처진 나뭇가지에 고압 전선이 끊겨 일대 75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복구 작업은 4시간 만에 끝났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 화성과 용인, 강원 원주에서도 나무 쓰러짐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1월 폭설에 전국에서 최소 5명이 숨졌고 경기 지역에서만 이재민이 8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편 이번 폭설로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보호수들도 부러지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동백송도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물기를 머금고 있어 보통 눈보다 3배 더 무거운 습설 때문인데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수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십 년 된 나무들의 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동 백송의 가지들도 찢어지거나 부러졌습니다. 모두 눈무게를 못 버티고 부러진 겁니다. 이번 눈은 습설로 건조한 눈인 건설보다 3배나 더 무겁습니다. 연백송을 볼 수도 없는데 이번에 눈에 가지가 부러졌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겨울철 보호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의풍성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백 년 된 나뭇가지 아래로 이렇게 지지대만 설치돼 있을 뿐 폭설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업체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털 수 있도록 CCTV로 계속 보면서. 지자체별로 관리가 제각각이다 보니 피해가 예상될 때 지지대를 강화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내 보호수는 13,879루. 지난 3년간 태풍이나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58건이나 됩니다.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잘 안 될 테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수가 훼손되면 원상 회복이 어려운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은 그쳤지만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땐 강추위와 얼어붙은 빙판길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엔 영하권의 추위가 덮칠 예정인데요. 오후부터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눈을 녹이기 위해 제설용 소금을 뿌리고 또 뿌립니다. 대형 화물차도 소금을 꽉 채운 포대자루를 끊임없이 실어 나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어제 서울 종로구에서만 제설용 소금 470톤이 뿌려졌습니다. 300톤 정도가 원래 아주 많을 때 나가는 건데 470톤이면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인 거죠. 오늘 오전에는 눈이 주춤하는 곳이 많겠지만 전국 곳곳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러 종일 쌀쌀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기온이 낮아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새로운 눈구름이 발달해 또다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에 1에서 5cm, 전북 동부에 2에서 7cm의 눈 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1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허위 광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원식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오늘 내부 회의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의체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언급해 의료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 청년들과 소통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며 대사 정치를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최근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한 배우 정우성 씨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가운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선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틀 뒤 예정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문제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 자료 미제출 등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감사회의로 공개를 둘러싸고 야당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로는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정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는. 감사 회의록이 공개되면 굉장히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문제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력을 독점한 거대 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이라며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추진은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감사원장이 처음이 아니죠.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어 다른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선 일부 부서 장관들의 해임 추진도 거론됩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재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11일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사정기간 전역으로 탄핵 전선을 넓히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부처 수장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 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언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농림부 장관에 대해선 농정 실패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MBN에 개별 상임위에서 탄핵에 대한 요청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는데 한 중진 의원은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인데 이로 인한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된 의혹이 발견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란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는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김 전 부원장의 공범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 SNS 대화에 참여해 재판 전략을 제시하며 적극적 몰래 변론을 한 점,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 등을 공범의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추가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박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해 5월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3년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를 성남시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을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동업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김인섭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대표와 오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에도 김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인섭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형님, 네, 가끔 뵙니다. 가끔 뵙는데.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 주장처럼 백현동 사업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는지입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의 청탁 행위가 인정된 점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 주장과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번 김 전 대표의 선고 결과를 앞으로 이 대표의 다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둘러싸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월 초에도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을 만난 부사관이 눈물을 글썽였다 말하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8일과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보 휴가를 냈다고 발표한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휴가 기간 중에 골프 친 것을 안보 휴가였다고 거짓말을 대통령실이 버젓이하고. 김 장관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함께한 부사관은 감격해 눈물을 글썽였다고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이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야당은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8월 초에도 골프를 쳤다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기존 설명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8월 24일 전에 라운딩이 없었다고 못 박았던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답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대통령 라운딩을 엄호하던 과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야당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보세요.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근 열린 일본 사두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를 놓고 여야가 예견된 참사였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 질타에 나섰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떤 책임도 지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파행된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추도식 파행이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은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입니까?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여당도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의 외교 실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향된 자세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죠. 외교부는 유네스코 측에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 경과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만큼 앞으로 일본 측이 사도광산 관련 결정문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체육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은 후원 물품 횡령 등의 혐의를, 그리고 체육회는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부정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도 포함됐습니다. 한효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박스를 든 사복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경찰이 어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실과 요넥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 중인 김태규 협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에서 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천만 원 상당의 셔틀콕과 라켓 등 후원품을 자신의 측근인 협회 관계자의 자택으로 보내고 올해도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사무검사에서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70억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의 유착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죄책이 무거운데도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됐던 박영수 전 특검.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500억 원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움을 주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 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업 초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면서 약정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눈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트럭을 학생들이 밀어줬다는 미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에는 10대 학생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트럭으로 우르르 달려가 뒤에서 밀어주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지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며 도로 상황이 안 좋지만 잠시 미소 짓고 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리꾼들도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이쁘고 착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경사로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차량을 미는 행위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손님의 배달 요청 사항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죽집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한 손님이 메모지에 이거 먹고 빨리 나아라고 직접 써서 배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손글씨 써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아라고 틀린 맞춤법 그대로 쓰는 게 맞는지 나아라고 고쳐 써줘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손님 요구 그대로 메모를 적어 전달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다정하지만 최악의 맞춤법이다. 배달받은 분이 더 난감했을 듯, 출산 직전일 수도 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네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위험천만한 도주를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본 한 승합차가 단속 장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급하게 불법 유턴을 해 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곧바로 경찰의 추격이 이어졌고 사이렌과 안내방송에도 멈추지 않던 승합차는 순찰차가 옆으로 바짝 붙고 나서야 속도를 줄여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역시나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결국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도 1%대로 추락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내수 부진은 물론 수출이 심각하게 둔화돼 경기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2%로 내년은 잠재 성장률 추정치인 2%보다도 낮은 1.9%로 낮추며 저성장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내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내후년 성장률 전망은 1.8%까지 내려갔습니다. 25년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관세 정책이 26년에 좀 더 그 타격이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탓에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체감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5%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상승폭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금융 부실을 막을 수 있고 실물 경기 침체에 이어 2,500 박스권에 갇힌 주가와 1,400원대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주식과 대출, 도박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시죠? 확인하고 지우는 것도 일인데 이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문자가 크게 늘자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얻은 부당 수익을 몰수하고 문제 사업자는 퇴출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차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스팸 문자. 상한가 종목을 알려준다.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로또 번호를 찍어준다. 무심코 해당 주소를 클릭했다가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연결돼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막 수십 번도 받을 때 있고 스팸이 근데 너무 많이 와요. 지우면 지울수록 번호가 어디 생성이 되는지 좀 짜증날 정도로. 개인정보가 좀 많이 털렸구나, 쓸데없는 내용 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접수된 스팸 신고만 2억 건이 넘고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의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중개사뿐 아니라 불법 스팸을 방치한 이동통신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불법 스팸을 묵인 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법 스팸 문자가 차단되면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로 불법 행위들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플랫폼사들과 접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유명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소속사에 있다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반면 소속사 측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데뷔곡 어텐션입니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7월 혜성같이 등장해 국내외 가요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뉴진스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뉴진스의 멤버 5명 전원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내용 증명에는 요구 사항과 함께 14일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수천억 원대의 소송전과 관련해선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속사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속 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멤버들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뉴진스란 이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속사 측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진다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러시아의 확전 시도를 막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мы, по сути, сейчас ведем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становитс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что нам делать? В этом случае мы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я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именно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Росси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푸틴 대통령은 어떠한 수단을 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서방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была такая шутка по поводу прогнозов погоды. Вот прогноз такой: сегодня в течение дня все возможно.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으로는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평화 협상에 전제 조건은 없다면서도 지난 6월에 제시했던 군사활동 종결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확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Розмахувати своїм орешником зараз він може тільки для того, щоб зірвати зусилля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які точно будуть після інаугурації. Путін хоч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첩보를 받았다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러시아의 확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커다란 풍선으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맨해튼 한복판에 알록달록 귀여운 캐릭터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행사 준비를 하는 건데요. 직원이 바람을 불어넣자 캐릭터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행사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도 밝죠. 퍼레이드 당일에는 밴드 행진과 여러 가지 공연도 열려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라네요. 현재 시각 25일 AIDA 프리다이빙 국제대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을 경신한 이가 나타났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프리다이버 선수가 줄을 따라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프리다이빙 종목인데요. 이 선수 3분 10초 만에 무려 82m 밑으로 내려가며 자신이 보유했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리다이버 카테리나 사두르스카 선수인데요. 전쟁 중인 고국에서는 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성공적인 결과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전 세계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두운 밤하늘을 반짝반짝 밝게 비춰주는 조명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코펜하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놀이공원을 수놓았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회전 목마까지 반짝이는 불빛이 가득한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빙상장에서 겨울을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놀이공원이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회고전이 개막했습니다. 작품 모두 고흐가 그린 원작 그대로에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라 미술계 기대가 뜨겁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물감을 두껍게 찍어 바르는 독창적인 기법이 돋보이는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비롯해 자화상, 착한 사마리아인 등 고흐의 불후의 명작 70여 점을 담은 반 고흐 명화전이 오늘 개막합니다. 모두 고흐가 그렸던 원작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왔는데 국내 진품 전시로는 1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덜란드부터 파리 아르를 거쳐 오베르시르 우아즈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의 작품 세계를 일대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재 화가의 예술혼을 눈앞에서 감상할 기회에 사전 예약부터 30만 장의 티켓이 팔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대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원래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반고에 대한 그 인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이번 전시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하죠. 특히 집을 꾸미는 제품을 고를 땐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과 소재까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모인 현장에 정예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 센터엔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들이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 프레임을 바꿔 끼울 수 있는 텔레비전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보통 TV는 벽에 고정돼 있는데요. 이 TV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뒷면을 활용해 물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식기를 만들고 버려진 자투리로 만든 테이블은 가치 소비에 앞장서는 젊은 세대들을 겨냥했고 최신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조명에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부쩍 높습니다. 3D 모델링을 가지고 이걸 실제로 구현해주는 어떤 3차원의 프린터 같은 기계입니다. 이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조명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보는 즐거움에 최신 기능까지 갖춘 제품들은
갓 독립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혼인데요. 디자인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사실 편해야 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재조명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제품들은 한동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중국 문화 애호가나 골동품 마니아의 눈길이 쏠리는 경매가 열립니다. 또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화가 김환기가 애칭까지 붙인 작품도 경매에 나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대 청동기 정의 형태를 본떠 만든 향로는 지렁이가 지나간 듯한 니문이 새겨 있습니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후 소성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얼음이 갈라진 갈색의 빅렬 무늬가 눈에 띕니다. 북송시대 향로를 비롯해 명나라 청화 기린문 양머리잔, 청나라 비연호 등 희귀한 중국 도자기들이 대거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출품작은 모두 42점, 추정가 총액만 수십억 원으로 중국 문화유산 애호가나 아트테크족의 눈길을 끕니다. 여요, 귀뇨, 가요, 관요, 송나라 때의 5개 말하자면 5대 관요, 특수한 좋은 유물만 엄선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원과 곡선이 이루는 점으로 운동감을 부여하고 점과 선이 중첩되면서 새로운 색을 창조합니다. 물감이 닿지 않는 여백은 더욱 하얗게 빛을 발하지만 푸른색의 다채로운 변주는 별무리를 연상케 합니다. 1913년 남해안 작은 섬 기자도에서 태어나 세계 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예술의 꽃을 피운 김환기 작품의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작품과 함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다 저편에 수평선을 의미하는 흰색 선도 있고요. 또 뉴욕 하늘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신 선조로부터 예기치 못한 부름을 받은 모아나가 전설 속 영웅 마우이와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고민하던 모아나는 부족 사람들의 미래까지 걱정하며 한층 성장했습니다. 배경이 되는 바다는 고요했다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석양과 별이 가득한 모습으로 스크린을 채웁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11m 높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순간 운전자를 구한 건 구급대원이었는데요. 이 구급대원은 무려 45분 동안 맨손으로 운전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에서 넘어진 대형 트레일러 운전석이 난간 끝에 매달렸습니다. 반쯤 찢긴 운전석에선 구급대원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생명줄을 지탱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튕겨나가며 교량 난간에 매달린 상황. 출동한 구급대원이 다급히 운전자의 손을 맞잡고 버틴 겁니다. 교량 11m 아래에는 사고 차량의 파편등이 떨어져 있어 긴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추위와 고통 속에 무려 45분간을 버텼습니다. 운전자를 구한 구급대원은 안동 풍산 119 안전센터 소속 박준현 소방교. 박 소방교는 두려움에 빠진 운전기사를 진정시키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언제 꺼내달라나 이런 반복하시고 자주 움직이셔가지고 제 구조대원 분들이 안전하게 구조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박 소방교와 함께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영웅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